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주시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민들도 또 지역 상인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주민, 상인 간에 모두 생각과 입장이 달라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비단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마다 빚어지는 지역상권 위축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규 전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한정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희 오늘 토론에서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을 모셔서 의견 듣고자 했는데요. 끝내 출연을 거부해서 함께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관련 내용을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지난 18일 부사장 명의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주의 입지를 찾고 있었다며 전주시에 코스트코 운영 방법과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입점 의향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시는 창고형 할인 매장은 절대 불가하다며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전체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외에 인근 시군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주시는 애초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 대형마트 한 곳 정도는 필요하다는 안이 제시됐고 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 매장은 하루 방문객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4배 이상 많은 2만 명으로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창고형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에코시티 입주민들은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이 뭐가 다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 입점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전주시에서 참 이런 용역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입찰 과정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얘기가 들 때 그때는 좀 나서야죠. 전주시는 조만간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 입찰에 나설 방침이지만 주민과 상공인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반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담겨진 영상물 보셨습니다. 먼저 최은자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 내용에 창고형 할인 매장은 안 되고 대형마트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그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전주에 입지한 대형마트는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인구 대비상 아주 포화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입점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에코시티는 그 전주시의 완주군과 그 경계를 이루는 동북쪽 맨 끝에 위치해 있고 또 동부 위회도로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독립된 상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그 인근 주민들 그 생활 편의상 대형마트 1개 정도가 들어가야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창고형 할인 매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는 창고형 매장은 일반 마트와는 달리 그 소규모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량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강해서 그게 들어섰을 경우에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또 인근 타 시도까지 쏠림 현상을 주어서 그 막대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예, 시 전체적으로 상권은 대형마트 상권은 포화 상태인데 네. 동부권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매장은 지나치게 블랙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제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남규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 송천 일동 시의원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에코시티 이 뜨거운 감자 이 예, 지역 그 지금 한복판에서 지역구 했습니다. 의원이십니다. 네. 지역 주민들 의견이 좀 전주시 의견하고 다르시죠? 예. 어떤 입장입니까? 최근에 1월 12일 날 저희 동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50명과 시청의 최은자 국장님을 비롯한 신도시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80여 명이 뜨거운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때 투 루이스라는 9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했던 회사에서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1시간 정도 하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질의응답이라기보다도 서로 용역회사와 입주자 대표 간의 격렬한 토론도 아니고 약간 격한 분위기가 있었다. 네. 서로 주장만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 용역을 통해서 중간 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 요구를 해야 하는데 두 입장이 너무나 팽팽했었다. 곧 그것은 향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리트머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한정 회장님. 네. 지금 창고형 할인 매장, 입주 예정자들은 창고형 할인 매장을 놓고 전주시하고 지금 어떻게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회장님 입장에서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 자체도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주시에는 12개의 그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는 5만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개의 그 대형 마트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보금 소장님. 네. 지금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용역 의제 설정에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관건이 아니고 창고형 그 할인 매장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창고형 매장이냐 아니냐 요것을 이제 질의하는 그런 그 용역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나로마트 하다가 이제는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에코시티에 이 창고형 매장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에코시티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전주권에 있는 사람들, 김제, 뭐 아니면 익산, 군산시에 있는 소비자들 치고는 한 번 정도는 거기에 구경 가지 않았는가 대전 쪽에 이렇다라고 하면 그 에코시티 주민들하고만의 논의 자리가 아니라 전주 시민, 전주에 있는 소비자들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에서의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거였었고 법적인 문제는 이런 거였었구나.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한다라고 하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방안은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들이 없이 그 주민들하고만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가 보니까 밖에서 보고 있는 소비자들은 두 양쪽에 그냥 갈등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은 앞으로는 에코시티 주민만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전체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논의하는 자리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자의 입장이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만 해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혼선의 원인 부분부터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주시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당초에는 저희 전주시가 현재 인구 대비수 대형마트 수가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 설치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여기 에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바꾸게 된 계기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신설된 그런 저기보다는 그쪽이 좀 동부에들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완죽은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건 누가 봐도 독립된 상권이다. 그리고 또 거기는 생활권 자체를 그 안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 의견 욕구가 높겠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가 그러면은 용역을 한번 해서 그쪽 입주민들의 의향을 좀 들어보자 해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 결과 세대수나 앞으로 입주할 그런 주민들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창고용보다는 그래도 마트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그쪽에 생활권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대형마트 하나 정도는 입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김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입주 예정자분들이 안 나오셔서 김 의원님이 많이 대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또 시의원이시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시청의 이제 행정 절차, 추진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시의 용역 과정, 그다음에 결과 이런 거 지켜보시면서 조금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맞겠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좀 납득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사회적 쟁점이 생기면은 항상 용역을 했습니다. 종합 경기장 문제나 전라 감영 문제나 에코시티 문제나 또 SSM 또 골목상권 문제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은 직접 시민에게 물어봐서 판단의 근거로 쓰는데 그런 용역을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조금 작년 7월 달부터 입주자 대표는 시장님을 만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6일 날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래서 1월 6일 날 금년 1월 6일 날 끝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장님이 그 입주자 대표를 만났을 때는 상당히 오픈마인드로 개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 했는데 설문의 방법, 설문자 선정, 그리고 투루이스라는 용역 회사가 있으면은 중간에 그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서 좀 상의를 했었는데 계약 착수 일로부터는 전혀 이 입주자 대표들과 그 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월 12일 날 용역 결과를 딱 보니까 결국은 시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주민의 의사, 소비 형태라든지 더 디테일하게 옛날 10년 전에 유통상생법이 있어서 그때 SSM 마트와 골목상권이 있을 때와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상황이 변해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소비 패턴까지도 보면서 봐야 하는데 일반적인 전국사정으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도 통화했는데 울산시 사례라든지 울산시에는 좀 투명한 절차라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가면서 했다 이거죠. 그 고양시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그분들도 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화로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불신을 키웠던 것은 전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미확인입니다만은 하나로마트에 대한 불신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예. 하나로마트는 자기들 소비 성향의 상권은 아니다. 왜? 대개 농산물이 50%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로 볼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쟁점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그 간격을 이제 좁히는 과정들이 금방 추인자 국장님께서 봤을 때 4차례 휴일을 해서 어느 정도 좁혀진 것은 같은데 근본 갈등은 계속 살아있다. 왜냐하면 이거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코시티 내에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갖춰야 할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주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이 부분들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 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 전주시에서 해야 할 일, 또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또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또 예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주시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 문제를 일단은 폭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지금 김 의원님이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최 본부장님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 의원님 말씀이 전주시가 빚어놓은 용역의 어떤 결과물 그것이 신뢰를 조금 깬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주문형 용역이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조금 저희가 들을 수 사실 있을까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될 걸 예상을 해서 네. 저희도 용역 업체를 전라북도 업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용역 그 수주 실적이 아주 좋은 그런 높은 데다 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전주시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 사례 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전주시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네. 또 그분들이 전국적인 사례에 비추어서 또 전주 시민, 상인, 또 에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임무로 개입했다거나 결과 도출에 그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금 용역 회사가 입주자 대표들을 더 많이 만나서 어차피 실내 행정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문항 정도는 좀 조율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유통에 있어서 시의회나 전문가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료였었지 대중을 상대로 시민들을 할 때는 그분들의 소비 욕구라든지 그 지역만이 가진 특성이라든지 전주시의 일반적 사례단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는 용역이 있었더라면 국장님도 접근하기가 편했을 거 과장님도 시장님도 그런데 일반적인 영역이 수행 기간이 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영역이 좀 섭섭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날 1월 회의에서 좀 과격하게 분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용역 문제라 지금 용역 네. 내용,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두 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 최 용역에 부장님께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지역 주민 또 이제 뭐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 중심의 농협의 입점을 마치 예고하는 듯한 그런 설문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가 진즉이 있어 왔죠. 그 부분도 네, 이제 예. 저기 시장님께서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면담 과정에서 그 용역 결과를 또 용역 중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해서 1월 12일 날 중간 용역 결과에 입주민 대표들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같이 했죠. 같이 의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큰 양쪽의 대립이 있었던 걸로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상 거기에 먹거리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하나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앞에 다른 것은 다 이제 불문하고 그 먹거리에 하나로마트가 나왔다는 하나로마트 그 상징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분들이 농협을 주려고 해서 이렇게 짜맞추기식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불거졌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최종 용역 결과에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먹거리 관련해서 하나로 나왔다는 그 한 줄 때문에 더 큰 오해가 빚어졌던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김보금 소장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실질적인 예. 이제 입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저는 주장한 부분이 아니고요. 예. 팩트죠. 정말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창구형 매장이었었는데 네. 창구형 매장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적에 지금 전주시에서는 벌써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요. 지역의 이제 중소상인들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불거졌던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만이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대전까지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설문조사하는 그 뭐랄까 인원수를 조금 방대하게 한다든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가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용역 문제 관련해서 네. 혹시 두한정 회장님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지금 뭐 창구형 할인마트 얘기를 하니까 두한정 회장님 지금 대형마트도 문제인데 창구형 할인마트는 뭐 이야기 언감생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혹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번에 물론 그 절차상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용역 결과에 수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결과는 지금 대형마트는 입점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인데 혹시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아니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다라는 것보다도 예. 거기에 맞는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사실 그 송천동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양쪽에 그 차이인데 한쪽은 완주군이고 예. 한쪽은 송천동 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예, 농산물 그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송천동에는 송천역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는 적당한 그런 적당한 크기에 크기에 예. 예, 그런 그 마트가 들어서서 우리 그 주민들한테 그 불편함도 주지 않고 예. 서로 그렇게 상생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논란의 중심은 역시 창고형 할인 매장인 것 같은데요.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고형 매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전주시가요. 전주시가 가장 이 부분을 입점을 막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일 텐데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창고형 매장은 미국의 코스트코가 1999년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또 그 후로 2012년도에 롯데 빅마켓이 창고형으로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는 지금 세 곳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는 전국에 12개소가 있고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11개, 롯데 빅마켓은 5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코스트코의 매출액은 3조 5,004억 그리고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9.4%가 신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1조 2천억 원이 판매가 됐고 처음 생겼을 2013년 대비해서 25%가 신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지금 매출액이나 신장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뭐 개량화해서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창고형 매장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물건을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크게 낮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트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신라면 그 5개짜리 한 묶음을 3,380원 그러니까 개당 676원에 이마트에서 살 수 있다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창고형에 간다면 30개 단위 묶음으로 해서 17,480원 개당 583원이기 때문에 라면 한 개의 가격의 차이가 93원이 또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번 창고형 할인 매장을 이용한다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골목형이나 지역의 인근 마트나 대형 마트를 안 간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그리고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창고형 할인 매장이 경기도나 수도권, 서울에 집중돼 있고요. 뭐 대구, 부산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지자체로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다만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만 지금 창고형 할인 매장 하나 있고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고 호남 지역에는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예. 그것은 단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으면 그만큼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까 그 상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요. 또 소비자라는 게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는 이야기가 이제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은요, 일반 대형 매장의 그 상품 수수료가 지금 한 30% 정도에서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미국 본사가 있는 그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15%에서 17% 사이의 마진율만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거기는 벌크로 이제 대량
그 묶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주에서도 식당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또 소규모 이제 슈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일부 이용하는 걸로 알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비자 측면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로 취급하는 이런 그 수입 농산물 가공품들이 대부분이 이제 수입 육류들입니다. 이제 그 육제품을 갖다가 막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먹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한번 맛을 봤던 이미 소비자들을 갖다가 지역을 고민해서 그 가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그 업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출현했을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것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 건가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매장의 이제 점장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매출이 거의 한 30% 이상이 줄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고형 매장은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그 증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세가 이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들어오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 호남권에 지금 전혀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1,000원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입점하는 그 부분이 소비자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히 이유도 있고 또 지역 경제 부분에서도 또 고민도 있고 해서 정답이 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오늘 토론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한데요. 네. 잠깐 그 사실을 좀 확인을 하면 호남권에 창고형 매장이 전혀 없다. 광주에도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예, 대전에 지금 있는 걸로. 네. 대전, 대전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걸로 네. 되어 있군요. 두 회장님 어떻습니까? 창고형 매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들이 바라보시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창고형 매장과 그 대형마트의 그 차이점은 예. 우리가 크게 쉽게 해서 뭐랄까 비슷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우리 소상공인들은 30에서 50%의 매출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카센터까지도 다 하고 세차는 물론이거니와 뭐 조그마한 뭐 호떡까지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해야 할 그런 그 업종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창고형 매장이나 그 대형마트를 좀 견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예.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또 자본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형마트 또는 뭐 창고형 마트 같은 데는 거대의 그런 기업에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강한 자본력 앞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최은재 부부장님께 하나 좀 더 여쭤봐야 될 텐데요.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크다. 이 말씀은 곧 행정 행위를 통해서 입점을 좀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에코시티 안에 이제 한 곳에 대형마트를 입점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지금 마트 부지가 판매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는 어떤 한 그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주민들의 요구에서 마트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그곳을 지구단위계 변경을 해서 예. 그좀 마트 용지로 변경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하되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을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김남규 의원님, 그 입주 예정자들, 그다음에 송천동에서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 생각하고 조금 다르지요? 입주민들 생각과 또 송천 주민 생각은 좀 층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국장님의 말씀에 좀 다시 더 심층적으로 반대적 입장을 말하자면 국장님 이따 예. 다시 제 말에 대해서 재응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혁신도시는 지금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송천동에 지금 에코시티는 이렇게 동부 우회도로변과
공단으로 가는 송천역 사거리에서 10m만 가면 지금 빨간 선 있는 데가 지금 2개의 단지, 국장님 말 이게 들어올 예정 부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는 상업용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쪽은 상업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 이후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저도 재반론을 하고 그렇게. 네. 어떤 질문? 아니,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아, 예. 지구 단위 계획에서 네. 그거는 중앙정부의 국토해양수산부의 그 거시기를 받아서 지구 단위를 했기 때문에 마트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예. 이건 전주시에선 지구 단위 계획을 도에다 요청해서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하라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돼 있다 예. 이거죠. 이런 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전주시가 마트가 용인이 되는 도시계획을 세웠다. 예,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막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창고형 할인마트가 아니라 대형마트를 처음부터 열어놓고 시작했었어야 한다 이거죠.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여기는 지금 판매 시설로 돼 있어서 네. 지금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이대로 공개 경쟁을 한다면은 의료 시설이나 백화점이나 일종, 이종 아무 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개 경쟁했을 때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마트는 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형마트만 하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는 어차피 이제 혁신도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예. 혁신도시는 2007년도에 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는 농도인 전라북도 특성에 맞춰서 농업 관련 공공기관이 이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농업 관련 공공기관 예를 들어 농진청이나 축산과학이나 국립농업과학원 등 6개 그 공공기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국토부 지구 단위 계획을 그쪽은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여기 이 지역은 말하자면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점이 아예 2007년도부터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입점을 했고 또 그렇게 안 들어오게끔 하니까 거기 입주민들이 이제 많은 민원을 또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마트를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나 해서 사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사실 국토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국토부가 주관해가지고 혁신도시 이전 협의회를 개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목적에 맞게 여기는 농업 관련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트는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예 마트가 안 들어오는 걸로 그때 결정이 된 사항이고 예.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설명해서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죠. 최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전주시가 조금 오픈마인드를 2017년도 1월 달부터 좀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사유는 구도심으로부터 멀다고 하는데 저는 동부외도로변과 또 완주의 삼내봉동에 삼봉지구가 있고 전주가 옛날부터 북진론을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지금 이 상업적인 에코시티 지역입니다. 지금은 조금 인구 유입이 없지만 예. 향후에 전주, 익산, 군산으로 뽑고 수도권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전지기죠. 그래서 여기서 소비 수요가 아주 많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대형 마트는 입점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예, 지금 전주시의 어떤 지역별로 그 마트, 그다음에 대규모 할인 점포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김 의원님이 조금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전주시의 입장이 조금씩 변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시민형 협동조합 형태의 마트에서 대형 마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창고형 마트 논란이 있는데 창고형 마트는 김승수 시장도 여러 차례 입점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네. 밝혀온 상황이고요. 네. 다만 용역 문제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철학 문제가 됐든 하나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요. 이분들에게 이게 과연 소상공인 보호의 정당한 틀이냐 아니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부한정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대형 마트랄지 또는 창고형 마트랄지 여기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상생이라는 그 단어, 상생. 이 상생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주시가 20년 전에 인구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시의 그 주거단지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사실. 예. 예, 근데 우리 그 전라북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한 큰 대기업이랄지 그런 그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랄지 그런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우리 롯데마트, 이마트 또는 창고형 마트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만 해도 5만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또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까지 합치면은 많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큰 그 대형마트 또는 창고형 마트에서 우리의 제품을 상생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을 받아줬으면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라면은 이 소기업 제조업체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판로가 막히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들과 그분 직원들까지 우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유출이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도한 시장 그 경제 개입이라는 그 행정에서요. 이 부분은요.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마트가 제일 처음에 우리 전주에 들어왔을 적이에요. 그때는 저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김남규 의원님도 들어가 계셨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소비단체와 시민단체가 구성이 돼 있었고 전주시내 대형마트 점장님들은 다 거기 들어왔었습니다. 네. 들어와서 어차피 전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업은 이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환원하고 상생하고 같이 가는 기업의 또 윤리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심지어는 저희가 어디까지 관리를 했었냐면은요. 청소 용역 있죠. 일자리 뭐 이런 것까지 경비까지 우리 지역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러면서까지 상당히 그 시어머니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5년 전에 유통상생 발전 법안이 어떻게 그 규제가 풀리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NGO에서 했던 그 부분이 시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시어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대형이 됐던 무슨 뭐 창고형이 들어왔던 일단은 이제 뭔가는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분들이 그냥 공개 입찰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창고형 매장이라고 지금 있는 전국의 12개 매장이 그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만큼 지역 주민과 같이 가고 있는 건가. 저희가 작년에 전주 시내에 있는 9개 매장을 정말 일주일 내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비율이요.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판매 비율에 대해서 지역에다 환원하는 이런 부분이 그냥 1%도 안 되고요. 0.03%. 네.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주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써야 되겠고 이래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데요. 만약에 또 누군가가 들어왔을 적에 아무런 상생에 대한 이런 논의도 없고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래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얼마를 내놓겠다. 도서관을 짓겠다.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공개 입찰로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다 싶어서 일부분의 시장 그 경제 개입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의가요. 전주시 입장은 대형마트를 공개경쟁 입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입주 예정자 측에서는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주시가 최근에 하나로마트에 대한 입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어제도 시청 행정 그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네. 농협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네. 그냥 들리는 소문이고. 그래서 내가 또 오늘은 그 입주자 대표 어떤 대표님과 통화를 했더니 하나로마트의 수의계약은 서가 나왔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수의계약이냐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명서이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불신이 이렇게 쌓고 그러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대형마트에 대해서 전주시는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입주자 대표들도 더 접근을 해가지고 네. 타협을 하고 쟁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총량대에서 학교가 입주하는 문제도 있고 문화시설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주거질들이 많이 있는데 첫 신호탄이 입주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한 문제들 또 입주가 앞으로 올해 내년 연초에서 5, 6월까지 2,375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앞으로 8,000세대, 한 10,000세대 이상이 더 입주해야 하는 또 현안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입주자 대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주시의 입장과 타협할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가지 않는 한 예. 갈등으로 갔을 때 예.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약한 목소리나 소수자의 목소리나 예. 이익을 대변을 해야겠지만 예. 또 전주시 전체라는 틀에서 보면 숲과 나무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예, 김보금 소장님 아까 뭐 에코시티 입주자들만의 문제이냐 이게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민 전체의 문제, 또 주변의 김제 시민의 문제, 뭐 네. 부산 시민의 문제 이런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도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대로요. 소비자라는 것은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서요. 예. 정말 그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진다라고 하면 온라인에서도 많은 쇼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주시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체들이 적고요. 이제 문화도시이긴 하지만 전주시의 그 어려운 점들 우리는 또 전주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전주에서 끝까지 살 것 같아요. 이 전주 시민이라는 이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형마트에 전국 그 일요일 휴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최초로 출발을 했던 곳이 바로 우리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뭔가는 입주민들도 논의의 과정에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답안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입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주 시민들 전체적으로 놓고 시에서 행정에서 입주민들도 오지만 전주시의 일반 시민들도 같이 좀 논의하고 소상공인도 논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가져가다가 보면은 예. 뭔가 좀 근접한 해답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시장조사 전문업체 용역기관이 여론조사를 했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인분들은 입점 반대의 의견이 좀 높고, 당시 시민들의 의견은 입점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온당한 것이냐, 소상공인 보호의 어떤 프레임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들은 그쪽에 마트 입점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70%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상인들은 입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약 48%. 예. 뭐 적극 찬성한다 하고 괜찮다 한 분이 약 52% 정도 해서 네. 상인들도 그쪽에 독립 상권으로 보는 의견이 좀 대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 뭐 상인들이든 일반 주민이든 뭐
에코에 이사 안 간다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예. 또한 또 에코도 똑같은 우리 전주시 권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그분들도 똑같은 그 쇼핑할 수 있는 또 인근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최소한의 그것은 보장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주로 용역 과정의 문제나 행정행위의 문제 쭉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입점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정도에서 타협해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대형마트 입점은 그건 사실화되는 거다니까. 예. 용역 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전제로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와 전주시와의 극단적인 공통점을 좀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정치는 어차피 타협이고 예. 행정도 그 일을 수행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있을 때 공통분을 찾을 수 있고 북부권의 상권 형성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이게 결국은 북부권의 상권 형성이거든요. 예. 동부 우회도로와 완주하고 관계, 북진로로 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대형마트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한정 회장님, 지금 두 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대형마트 하나 정도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회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 그 소상공인들, 특히 그 업종이 피해를 보는 업종에 있는 그런 그 소상공인 업종들은 아마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격렬하게 반대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크게 나뉘어서 편리가 우선이냐, 예. 아니면 생존이 우선이냐, 예.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서로 많은 토론을 해서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회장님은 실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반대 대책위를 꾸리시고 예. 그 대표도 지금 맡고 계신 걸로 네, 지금은 돼 제가 이제 있더라고요. 전주시 회장으로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 회장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오늘 전주시 회장에 사실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죠. 예. 예. 근데 그 차이는 딱 그거예요. 두 가지. 생존이 우선이냐, 예. 좀 편리가 우선이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 저희들은 그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주민들이요. 그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수는 없는데요. 한때는 창고형 할인마트가 입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로 농협 관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 관련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실제로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이후에 전주시장 면담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최 국장님과 네 차례에 간담회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간담회 많이 좁혀진 것은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그것을 계약을 썼다든지 구두상으로 서로 소통하는 단계지 예. 협의점은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협의점을 찾도록 전주시는 더 신뢰 있는 오픈 행정을 주민을 대표로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것 같고 주민들도 앞으로 현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형마트 문제는 어떻게 하고 학교 총량제는 어떻게 하고 주민의 삶을 지지는 편익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 가장 종합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을 때 많은 입주자 대표와 분양을 또 앞으로 노리는 또 지금 앞으로 11,000세대 이상이 분양을 또 해야 하고 건물을 지하는 이런 향후 과제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향후 5, 6년 계속 지속 가능한 문제입니다. 도시가 하나 생길 때마다 생기는 마트에서부터 종교기관에서 체육시설,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들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과정으로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대로
에코시티 대형 할인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가 하나 생길 때마다, 택지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빚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조금 상생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으로 좀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김보금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운동 쭉 하시면서 많이 지켜보시고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왠지 흐름이 예. 참고용을 주장했던 지역 주민들이 예. 여러 차례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좁혀져서 대형마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는 한 개 정도는 두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가요. 두는다라고 예. 하면 그것도 그냥 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 건가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이 논의를 하면서 선택하는 이제 이런 자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예요? 학교, 그다음에 교통시설,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단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도시 교통 영향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문제 나오고 또 버스 문제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단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갖다가 설계하고 하는 그런 전주시에서는요. 방금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 또 이게 시초가 지금 학교 문제도 껴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충분히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주민들이 이왕이면 행복하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대형마트를 가지고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단지가 설정이 될 적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은 참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소비자의식의 네. 틀 속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회장님께 조금 더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논의가 이제 에코시티에는 대형마트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정도로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두 회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 이 상생 서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업종들을 아우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큰 틀에서 우리 그 김부금 소장님께서 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피해 보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의 그 취소의 피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토론도 많이 하고 예. 그쪽에 상생을 또 하고 예. 또 그 사유에서 번 돈 또 사유에 또 환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한 분씩 끝으로 오늘 토론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한정 회장님부터 좀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도민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들도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첫째, 창의적인 발상으로 경영을 혁신하여서 강소상공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기업의 서비스 못지않게 우리가 더욱 경영 마인드를 키우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지역 생산업체와 이웃 판매업체를 애용하고 이용하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작은 생산자이고 작은 판매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치면은 최대의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업체와 이웃 판매업체들을 위면할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가 위면에서 떠난 그분들처럼 우리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금 소장님. 네.
저는 그 전주시하고요, 그 유통업체에다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연회비 1년에 네. 뭐 4만 원, 3만 원씩 내고, 그 먼 길을 허비하면서 왜 소비자들이 대전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 역시 지역이 살아야 우리의 일자리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자원 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하시면서요, 이 에코시티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은자 본부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전주시장은 충분히 밝혔는데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 농협과의 수익에 대해서 간단히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그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그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그리고 또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도 하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전주푸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3개가 지금 매장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맥락에서 농민과 소비자를 그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가 온다면은 그 전주 푸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좀 잘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순수한 목적에서 그 농협과 수의계약을 검토했던 것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신을 낳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희가 미실 행정을 한다거나 또 뒤에서 뭐 시민들 공개하지 않고 뭐 암암리에 한다는 그런 저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순수한 전주 농민과 전주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 취지가 있다면 행정상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불신과 또 에코 주민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원점으로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1개 정도 입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마트만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또 한다면은 공개 경쟁 입창을 해서 정말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남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최근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이렇게 용역 대형마트 입점 문제로 불거진 13,000세대 향후 들어올 세대의 교육 문제, 학교 문제, 또 미산 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중학교 입점 문제.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또 도교육청, 김승환 교육청 교육감님 면담이 있고 그런데 학교 문제라든지 문화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보면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유통의 문제는 매번 10년 동안 토론을 해왔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학교를 안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총량제 때문에 이렇게 다 중앙정부와서 앞으로 입법 활동하는 중앙정치권에서도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입법 활동이 좀 지역이 현실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조례를 다루고 입법 활동에 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입장을 이 토론에서 반성과 성찰로 삼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문제를 토론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기업의 지역상권 잠식을 걱정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선택권을 걱정하는 주민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고민하는 전주시의 모습이 오늘 토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상생하는데 오늘 토론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상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왜 저런 입장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양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